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이번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런 기상재난이 올해만이 아니라 일상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제때 필요한 안전시설을 갖추는 게 그래서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실제 3년 전 수해를 교훈 삼아 이번 집중호우 때 피해를 줄인 지자체가 있어 주목됩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여름 하루 강우량 200mm를 기록했던 충남 아산. 당시 하천이 역류해 주변 농경지 163헥타르가 침수됐고 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3년이 지난 올해 여름, 아산에는 사흘간 300mm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인근 곡교천에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3년 전과 비교해 침수 피해 면적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주택 침수로 인한 이재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시와 달라진 점은 역류 피해가 잦았던 곡교천 지류에 역류 방지 수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수해를 겪었던 주민들은 수문 설치를 지자체에 건의했습니다. 역류 방지 자동 수문이라고 평상시는 물이 그냥 빠지고 수압이 높을 때는 저게 차단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차단해서 물이 전혀 주택 쪽으로 물이 전혀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또 3년 전과는 달리 곡교천에 있는 다리에 자동으로 내려가는 난간이 설치됐습니다. 이 난간은 물이 차오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전도됩니다. 부유물이 난간에 걸려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다리 난간에 나뭇가지나 쓰레기 등이 걸리면 물의 흐름을 막고 다리 붕괴 같은 2차 피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여기에 이물질이 다 껴있어서 물이 나가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위가 더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역류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극한 호우에 산사태까지 자연재난이 커지는 요즘 작은 위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하는 첫걸음임을 보여줍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청양군이 효율적인 수해 극복을 위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양과 공주, 부여, 논산 등 도내 4개 시군이 합동 전담팀을 구성할 것을 충남도에 제안했습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개인 SNS에 신속한 수해 지원을 위해서는 4개 시군이 전담팀을 구성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고 분야별, 품목별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양군에서는 지난 집중호우로 1명이 숨지고 760여 헥타르에서 1,340개 시설이 침수되거나 붕괴돼 312억 원의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 검사를 합니다. 연구원은 수해를 입은 시군에서 지하수와 소규모 급수시설 먹는 물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하면 지하수는 총대장균 등 46개 항목을, 소규모 급수시설은 염소 소독 부산물 등 14개 항목을 추가해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도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 방안을 공개하며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 등을 흡수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이런 분산형 조직은 우주개발 경쟁력과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우주항공 분야를 전담할 우주항공청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우주항공청은 사무국 기능을 수행해 미국의 나사 같은 국가대표 우주항공 전담 조직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및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300명 이내로 한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출연 연구기관은 흡수하지 않는 대신 이들 기관에 위성이나 발사체 연구개발 임무를 하다라는 방식을 구상 중입니다.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 등 우주산업의 중심 역할을 해온 항우연 안팎에선 강한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항우연이 원래 수행하던 업무들 중에서 그 연구소별로 각자 수행하던 것들만 남게 됩니다.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거의 껍데기만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범부처 우주 개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각계 지적과 완전히 역행하는 계획이라며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로 차관급 청장이 이끄는 우주청으로는 여러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우주개발 산업을 총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주항공청의 직제와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의 직제가 사실상 같기 때문에 옥상옥으로 기능할 것이고 일선의 연구 현장을 아주 심각하게 연구 역량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올해 장마가 끝남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 등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더 낮아졌습니다. 산림청은 어제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로 내렸지만 산사태 우려지 집중점검 등 경계태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내린 비로 집안이 불안정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다며 계속적인 산사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역 5개 기관과 기업이 수해 복구해서 달라며 성금 1억 7,300만 원을 충남도에 기탁했습니다. 금성백조가 1억 원, 충남 버스운송조합 5천만 원, 충남 어린이집 연합회 1,300만 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여성위원회와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이 각각 500만 원씩을 기탁했습니다. 충남도는 성금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의 생활필수품 구매와 지원금 등에 쓸 계획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시장직에서 물러났던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작심한 듯 강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전 정권의 서운함을 내비치면서 손을 잡아주면 신의를 지키겠다며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재개할 뜻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포럼 활동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박탈당한 권선택 전 대전시장. 6년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권 전 시장은 자신의 잘못으로 시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시민들께 죄송했다는 사죄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피선거권과 선거권까지 박탈당해 반쪽짜리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참담했던 소회를 피력하며 작심 발언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다른 정치인의 사면 복권을 보면서 형평성 문제와 함께 대전 시민이 무시당했다는 자괴감도 느꼈다며 지난 정권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중재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편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 된 거에 대한 아쉬움, 또 저보다 늦게 된 분들도 되더라고요. 인간적으로야 뭐 서운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특히 시민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번 광복절 복권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신의를 지킬 것이라는 폭탄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사면 복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여러 번 언급한 만큼 현 정권에 직접적인 구원을 요청한 것과 동시에 사면 후 국민의힘으로 입당해 정치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도 함께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신의를 지키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또 정치는 신의가 기초가 돼야 됩니다. 정치에서 신의가 빼놓고 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게.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 MBC 취재진에게 시민 대화합을 위해 권 전 시장 복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혀 광복절 특사 문제가 내년 총선 대전 지역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현지 시각으로 그제 영구 리버풀에서 우크라이나 수력댐 운영을 전담하는 현지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임시로 물을 공급하는 설비를 지원하고 전쟁으로 파괴되거나 피해를 본 댐 등의 수자원 시설을 복구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폴란드 경제사절단에서 논의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후속 조치로 국내 공공기관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건 수자원공사가 처음입니다. 충남도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9개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홍해공원에 도민 참여 숲을 조성합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실시 설계 용역과 홍보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모금회는 모금을 통한 재원 마련을, 내포 문화숲길은 사업비 신청과 집행 결과 보고 등을 맡기로 했습니다. 도민 참여 숲은 개인과 기관, 협회나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받아 홍해공원에 나무 1,000그루와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목표 모금액은 100억 원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충남 서해안에서 어선을 타고 바다 낚시를 즐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바다 낚시 사고의 80% 이상이 여름과 가을철에 집중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위 어선에서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출동한 해경이 급히 소방용수를 뿌립니다. 불을 피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던 낚시객들이 차례차례 구조됩니다. 천천히. 그제 보령 원산도 앞바다에서 낚시객과 선원 등 20명이 탄 10톤급 낚싯배에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더 심해지면서 가스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가스가 여러 번 터졌어요. 빵빵 소리 났어요. 다행히 승선원 20명은 모두 구조했고 불이 난 배도 인양했습니다. 인근 해수욕장으로 옮겨진 어선의 잔해입니다. 기름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방제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앞서 보령시 오천면 해상에서도 낚시어선 한 척이 침수돼 인근 선착장으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충남 서해안 낚싯배 사고는 61건, 이 가운데 80%가 넘는 53건이 낚시하기 좋은 6월부터 11월에 발생했습니다. 부유물 감김이나 기관 고장, 충돌 등이 주요 사고 원인이었는데 화재나 침수 등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습이 있어가지고 누덜누덜 수도 있고 그래요. 불은 안 나도 금방 어디에 스파크 돼가지고 잘못했다는 그런 건 흔한 일이고. 해경은 낚싯배는 인명구조 장비를 갖추고 출발 전 선장이 안전교육을 충분히 해야 한다며 승선 인원 초과나 음주항해 등 불법 행위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일정한 직업이나 자본이 없는 조직폭력배들을 건물 명의자로 앞세워 74억 원에 달하는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2부 유정호 부장검사는 갑자 임대인을 내세워 4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부동산 중개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확인해 건물 명의자인 조직폭력배 2명은 구속, 6월에 구속된 중개인을 포함한 3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여 사회초년생 등 84명과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바로 소진한 뒤 건물을 경매로 넘겨 고의 파산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성군이 취업 준비를 하는 군민들의 자격증 응시료를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기술 자격증과 국가전문 자격증,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과 어학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등을 준비하는 만 19살에서 64살 이하 구직 주민으로 다음 달부터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한 번에 5만 원씩 연간 최대 2번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공항과 항만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직접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인천 T2, 김포공항에만 적용하던 모바일 세관 신고를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해 종이신고서 없이 모바일 앱으로 신고하고 세금 납부도 앱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